안녕하세요. 저는 남정 제주개발의 이종래라고 합니다. 남정 제주개발과 제주신화월드에 대해서 조금 혼돈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남정 제주개발이 개발사이고 개발사인 남정 제주개발이 만든 것이 제주신화월드입니다. 저의 뉴타닉스와의 첫 만남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HCI의 얼리 어댑터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 신화월드는 전체 부지가 250만 제곱미터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좀 안 가실 텐데 여의도 총 면적의 8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정 제주개발이 제주 신화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총 투입한 금액이 2조 2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2조 2천억 원 중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즈 1, 페이즈 2 중에 페이즈 1.5까지 투입된 IT의 예산만 지금 현재 470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주 신화월드는 누구나 말하는데 최대 복합 리조트라고 그래요. 복합 리조트는 저희 나라에 기존에 없었습니다. 복합 리조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몇 가지 시설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시겠지만 호텔, 테마파크, 콘도, 워터파크, 카지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카지노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호텔에서 하던 조그만 전산실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 리조트가 되기 위해서는 전산실을 내부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카지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저는 제주 신화월드나 남정 제주개발을 조인하기 전에 어떤 리조트 개발이라든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경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인터내셔널 뱅커들이 하는 코로케이션, 프록시미티 트레이딩, 알고 트레이딩 이런 쪽을 하던 전산 담당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IT로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익스포저와 새로운 기술을 탐구해야 되는 열정이 저는 그때부터 많았어요. 2015년 제가 10월 달에 조인하자마자 그때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 진행되고 있던 모든 컨설팅 페이퍼를 와이프업하고 새로운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HCI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제주 신화월드의 위치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주 신화월드 안 가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설록 가보신 분들은 더 많겠죠. 그래서 오설록 티 뮤지엄 바로 옆에 저희 제주 신화월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찍게 되면, 아이고 여기 잘 안 되네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좌측 하단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공항에서 20분 정도에 위치하고 제주도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신화월드에는 특이하게 호텔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호텔 자체 브랜드만 랜딩 리조트와 신화 리조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리어트 호텔, 그리고 포 시즌 호텔이 2021년 지금 현재로 예정이 돼 있고, 썸머셋 호텔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족이 왔을 때 다양하게 묵을 수 있는 호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이 썸머셋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합 리조트에 보시면 당연히 호텔이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이 많겠죠. 저희는 음식점이 많고 뷔페 레스토랑, 그리고 워터파크, 트랜스포머 같은 어트랙션 디바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IT가 호텔에 세일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제주 신화월드에 SDDC를 통해서 IT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만들었어요. IT가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CIO지만 CIO가 여기 와서 지금 IT 세일즈 하고 있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보면 마이스라고 해서 큰 연회장이 있습니다. 큰 연회장이 거의 2,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아까 전에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슈퍼모델 콘서트라든가 한류 콘서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의장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고객사라든가 CIO 분들이라든가 시니어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HCI, HDDC에 대한 SDDC한 컨셉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실증하고 세미나를 하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제주 신화월드로 오십시오. 제가 발벗고
여러분들을 저의 SDDC 동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개런티해 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저희 250만 제곱미터의 제주 신화월드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소도시와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스케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제가 수치적으로 몇 개를 써봤어요. 저희는 데이터 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카지노를 위해서 프라이머리 센터와 백업 센터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룸 7개, TPS 룸 101개. 그리고 저희들은 파이버 케이블을 많이 썼고 랜포트도 15,000개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SDN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짰는데 실제로 SDN은 구축하지 못했고, 하지만 스파인 리프라는 기본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당연히 많죠. 객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객실에 UTP가 아닌 광 케이블을 다 포설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들이 쓰는 일반 G폰이라는 폰 PON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리조트에 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고객을 위한 인터넷, 내부 백본을 위한 인터넷, 저희들이 원지 서킷 4개를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파이버 링을 구현해 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이 HDDC 또는 HCI일 텐데, 저희는 72개의 X86 서버가 있으면서 거기에 540개의 가상 서버, 1200개의 버추얼 클라이언트 서버, 614 DBMS 코어가 있습니다. 614 DBMS 코어 중에 저희들은 이기종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요. MS SQL, SAP 하나, 오라클도 RAC 구조가 있는 오라클과 없는 구조가 있고요. 특히 MS SQL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인 2008 버전의 MS SQL 플러스 2012, 2014, 2016 다 쓰고 있습니다. 메모리 22.76 TB, 스토리지 거의 1페타바이트 정도 쓰고 있죠. 그리고 제로 클라이언트, 데스크탑, 포스를 따지면 너무나도 많은 엔드 디바이스가 있다는 것, 그걸 하이라이트하고 싶습니다. 자, 간단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저희 팀원들한테 말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스케일이 어떻게 되지? 뽑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팀한테 이런 걸 요청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런 전체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30분도 안 돼서 다 뽑았어요. 프리즘에 가서 뽑으시면 전체 CPU의 여부를 커패시티가 얼마인지, 메모리 커패시티가 얼마인지, 스토리지가 얼마인지가 나오고, 오전 세션에서 아마 프리즘이라는 걸 잠깐 보셨을 텐데, 제가 아침마다 보는 프리즘의 윈도우가 있습니다. 런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런웨이를 보게 되면 현재의 비즈니스 워크로드를 가지고 저의 IT 인프라스트럭처의 업그레이드를 언제 해야 될지를 보여줘요.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365일 이상의 런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SDDC를 했을 때, HCR을 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뭐냐면, 저희는 건설 프로젝트를 했어요. 건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IT가 가장 힘든 부분이 가장 마지막에 IT가 항상 들어가게 돼요. 자, 빌딩 다 만들어야 되죠. 소방시설 다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IT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쫓겨요. 그러면 건설 프로젝트에서 IT의 가장 큰 중요 포인트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2,000명이기 때문에 2,000명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때 이분들을 저희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저희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상 컨테이너, 가상 사무실에 조그맣게라도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이분들을 트레이닝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여기서 보시는 4번 블루 포인트와 6번 블루 포인트를 보시면, 텐더, 소위 말하는 발주 나가고 나서 발주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테스트 인바이러먼트 만들 때까지 1개월 조금 남짓한 시간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SDDC, HCR을 통해서 저희는 구축을 했다는 걸 하이라이트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공사할 때 사진입니다. 저희들은 호텔 데이터 센터와 테마파크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저희 아침 일과는 아침에 들어가서 한 바퀴 들고 나오면 거의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아마 저 모자 쓰고 제가 돌아다니는 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 슬라이드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HCI를 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느냐는 어떻게 보면 플로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 호텔 IR에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자, 오페라, 오라클이
오페라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호텔에 있는 분들은 5성 호텔에 근무하는 무조건 오페라를 트레이닝 받고 들어오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다른 프로퍼티로 가더라도 제 트레이닝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오페라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오페라와 연동되는 포스는 몇 가지 없는데 그 중에 저희는 에질리시스라는 포스를 또 써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는 이거구나.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이 어플리케이션은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에만 돌아가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잘 돌리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x86 서버예요. x86 서버. 그 당시 2015년, 14년을 봤을 때 x86 서버는 2U 타입의 하드디스크가 꼽히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SSD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스토리지라는 걸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버추얼 스토리지 영역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처음에 5MB의 스토리지를 비행기로 내렸어요. 1956년에. 그때 가격이 거의 12만 달러. 그리고 나서 2005년에 글자는 안 보이겠지만 128MB의 조그만 메모리 스틱이 나왔어요. 2014년 똑같은 사이즈의 메모리 스틱인데 128GB가 나왔어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저는 외장형 스토리를 반드시 배제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나서 저는 가트너 리포트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 당시 2016년 초반에 나온 가트너 리포트 어떤 내용이 있었냐? Fiber Channel over Ethernet이라는 기술은 obsolete, 더 이상 쓰지 말라는 게 명쾌하게 확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FCOE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아예 파이버 채널도 배제하고 싶다. 파이버 채널을 배제하게 되면 일단 파이버 채널에 들어가는 케이블 비용, HBA와 같은 네트워크 카드 비용이 다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은 이제 서버 쪽의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2015년 여러분들은 아크로폴리스가 있다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2016년 초반에서야 알았어요. 저희들이 B사와 M사가 아닌 타사의 하이퍼바이저를 가지고 저희 서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2016년에 제가 발주를 할 때 발주서에 하이퍼바이저의 종류는 뭐다고 명기를 안 했습니다. 저의 발주서를 보시면 하이퍼바이저는 벤더가 셀렉션해서 추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비딩 페이퍼를 받았을 때 결론은 HCI였고 HCI의 선두주자인 뉴타닉스가 저희 비딩을 위닝하게 됐습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경험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SDDC를 하는 것은 뭐 앞에 있는 연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IT 오가니제이션이 바뀌어야 돼요. 과상화를 하는 리소스와 서버를 하는 리소스 이제는 같이 멀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차후에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가 되게 되면 네트워크 엔지니어와 서버 엔지니어가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구조로 IT 조직을 CIO들은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저는 그때 벌써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시고 컨설팅 하신다면 반드시 멀티 클라우드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다음 서버 메모리. 제가 서버를 2016년에 쌀 때 일부러 커패시티 플래닝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으로 다음 2017년에 서버 메모리를 사려고 했습니다. 2017년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지만 서버 메모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기한을 하신다면 서버 메모리의 가격 추이를 관찰을 해주셔야지만 고객사도 유리하고 여러분도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파이버 채널 얘기하면서 파이버 얘기 나왔는데 DAC 케이블이라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전체 세션에서 뉴타닉스와 DAC 케이블 두 개만 가지고 가도 여러분들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HBA가 있을 때는 또는 네트워크 카드가 있을 때는 네트워크 카드 꽂고 파이버 어댑터 꽂고 파이버 케이블 꼽았죠. 근데 대 케이블은 앞에 인터셉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사게 되면 케이블과 인터셉클의 가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자 서티피케이션 문제. 저기 SAP 하나 하면서 서티피케이션 문제 나왔죠. 이거는 CIO의 롤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잘 했다고 생각되고
여러분들 또는 CIO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간혹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좋은 솔루션이 서티피케이션이 안 나온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니어인 CIO 또는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이 총대를 매셔야 됩니다. 저는 총대를 맺고 그 당시 SAP 하나가 서트가 안 나왔지만 SAP 하나를 뉴타닉스에 올리고 SDDC를 구현했고 그리고 1년 후에 SAP 서티피케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저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다는 것은 서울에 있는 고급 리소스들이 제주도 날아오기를 못하는 거죠. 태풍이 치면 뭐 그 다음 날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플랫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짰어요. 그 당시만 해도 뉴타닉스 어플라이언스도 있었고 다른 x86 서버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용할 수 있는 x86 서버를 넣고 거기다가 뉴타닉스를 올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솔루션의 지원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올해, 내년, 내후년에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하신다면 옵테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타디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옵테인과 PEM을 가지고 있으면 빅데이터 같은 연산 처리가 많이 빨라져요. 그래서 옵테인과 PEM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SNMP 노드 라이선스 이걸 제가 왜 쓰냐면 이기종 서버, 이기종 기기를 쓰게 되면 관리를 하려면 관리 포인트 라이선스를 다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ROI 계산할 때 이 계산을 일반적으로 안 넣으세요. 하지만 관리 포인트, 고객이 관리를 할 때 과연 비용이 러닝 코스트로 얼마를 들지를 계산하려면 고객이 SNMP 서버 또는 관리 서버를 뭘 쓰고 있는지 여쭤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라이선스의 인크리멘탈 코스트가 뭔지를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CIO들도 정확한 비즈니스 임팩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항상 저의 슬라이드 마지막에 나오는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2015년에 나름 SDDC를 만들어서 제가 어떤 철도에서 똑같은 라이트 트랙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날아오는 철도에 치여 죽겠죠. 저도 부단히 발전을 해야 될 것이고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부단히 발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